한 주간 주식시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만의 시각으로 풀어보는 홍차 컴퍼니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또 두산 바켓입니다. 두산 바켓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합병에 지금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어쩌면 정해진 수순이죠. 소액 주주들의 대표가 주주 명부를 공개하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자, 기사 내용 보시게 되면 22일에 소액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는 성남지원과 창원지법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밖의 주주명부 열람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되어 있고, 이게 왜 성남과 창원이냐면 그 분당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본사가 있고 두산 바켓이 창원에 있나 아니면 그 반대거나 뭐 그렇습니다. 두산이 이제 그 저쪽 동대문에서 분당으로 옮겨오면서 이렇게 이제 성남과 창원에 지금 서체가 내놓은 그런 상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하나 재밌는 거는 다음 페이지요. 예. 두산 바켓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가-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낸 액트의 대표는 재능 기부할 생각이다. 돈을 받지 않을 거다. 하지만 그 우편물 발송하고 의견 수거 작업을 진행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그 재능 기부라는 표현을 썼지만 현재 액트 어플에서는 그 여기에 이제 돈이 들어가잖아요. 우편물 발송하려 그러면 출력도 해야 되고 우편도 보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보면 한 건당 1,000원 정도는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두산에서는 거부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필요한 서류하고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었는데 액트 쪽에서 소장을 접수했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그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 발표를 한 후에 지속해서 주가가 빠져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이 2만 900원 정도 되는데 현재 주가가 18,000원, 16% 정도 낮은 상태고요. 바켓은 25%, 로보틱스는 17% 이렇게 주식 매수 청구 가격보다 주가가 낮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저 주식들을 사서 공개 매수, 공개 매수 아니죠. 주식 매수 청구권에 참여를 하게 되면 두산 바켓 같은 경우에는 25%의 무이경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막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매수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많게 되면 그 지배구조 개편 자체가 취소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주식 매수 청구에 참가를 해서 25% 정도의 수익을 보겠다는 그 계획은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금감 원장이 두산을 향해서 이야기한 내용들의 기사 그냥 헤드라인만 가져와 봤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두산에서는 아직까지는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고 이랬더니 이제 두산의 소액 주주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게 두산의 지분이 30%밖에 안 되고 소액 주주 등등 포함해서 70%나 있으니까 소액 주주 30% 이상 모아가지고 회사를 팔아버리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런 생각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시장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대한민국이 아직 갈 길이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연 두산은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한번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내용 중에서 이거는 역시 이제 한국경제TV가 좀 직설적으로 썼네요. 이제 합병 철회하라는 신호, 완곡한 신호죠. 우리 경구한 복현이 형, 사랑합니다. 사랑하고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이제 벌어진 일들이고 꼭 뭐 타켓을 찍어가지고 방점을 이제
왼쪽 주머니에 있는 거 오른쪽으로 옮기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안에는 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안에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 내년에는 가능하냐? 내년에는, 방법을 달리해서,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좀 모색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여론이 좀 바뀌면, 그때 다시 재산정을 해가지고, 합병비율을 재산정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감사 보고서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숫자가 바뀌고, 이제 그럼 주가가 도 많이 이제 바뀌고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아니면 뭐, 둘 중에 하나를 상장 폐지시키고, 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요 상태로 본다면은, 뭐, 두산 로보틱스를 상장 폐지시키는 게 가장 이제 뭐, 편하겠죠. 금액이 제일 작으니까. 근데, 뭐 그렇게까지 될라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액주주분들은 참,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여기는 액트인 것 같네요. 액트가, 주주명부를 공개하라고 요청을 했다. 보통, 소송하기 전에 이제 회사에 먼저 보내주죠. 달라고. 당연히 회사는 거절합니다. 아, 뭐 전화해서 얘가 주주의 적법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전화해서 주주명부 달라고 한다고 해서, 나 방금 전에 매수 눌렀는데, 주주명부 좀 보내줘. 말이 안 되죠? 그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하지만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런 사람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여기는 이슈가 있으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어, 달라고 했는데 당연히 안 주기 때문에 소송으로 제기하는 수밖에 없고요. 소송을 하면 줄 수밖에 없어요. 주주명부는 그냥 주면 되는데, 그 주주명부를 받은 걸 가지고 이제 또 우리의 이제 뭐 주주운동을 비하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근데 실제 주주운동을 한다는 플랫폼들이 현재는 액트하고 뭐 또 어디였죠? 뭐 액트하고 또 뭐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헤이홀더, 액트하고 헤이홀더 몇몇 개가 있어요.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네비스탁, 저는 이제 네비스탁 쪽하고 이제 상대를 했었던 적이 있었고 액트하고 헤이홀더가 가장 큰 건데 얘들이 순수한 주주 운동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거기도 회사고요. 뭐, 수술 재능 기부, 재능 기부는 그냥 뭐, 그냥 이빨은 소리고요. 수수료를,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수권 모집 비용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편물 발송과 의결권 수거 작업. 요 안에 이 사람들의 수수료가 들어 있는 겁니다. 의결권 수거 작업에. 아, 못해도 한 1억 달라고 할걸요. 아니, 뭐, 가장 작은 코스닥만 해도 기본적인 코스닥, 이제 25% 정도, 그중 25%와는 보통 결의를 하는 코스닥. 그중에 특수관계자 최대 주주 이런 거 걸러내고, 이제 뭐 한 5% 걷어와라, 3% 걷어와라, 이런 거 해도 한 2천만 원 달라고 하는데, 기본 요금만.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그 2천만 원이라는 게 재능 기부면 받으면 안 되죠. 재능 기부면 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부니까. 자기 기능과 돈을 이제 투여한 기부니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분명히 돈 모금을 할 겁니다. 우편물 발송 금액, 이거 한 통에 250원이에요. 360원까지 하는데, 한 통에 350원. 물론 이제 뭐, 발송비, 우체국에 내야 되는 비용, 그리고 뭐, 인쇄물, 프린터기, 복사기. 아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점심가, 그 풀칠하던 딱풀 사갖고 오는 교통비, 롤스로이스 타고 갔다 오면 되니까, 뭐, 이런 거 다 포함되지 않을까. 액트나 이런 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즈니스 모델이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걸 비하하거나 이런 생각은 없고, 이걸 또 너무 그렇게 극찬을 할 생각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모습, 뭐 좀, 그 우리나라 자본주의 시장이 좀 이렇게 많이 성숙화되는 과정 중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산 측이 얘기하는 거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쵸. 그냥 거부는 분명히 이게 며칠까지 보내주세요 했는데 그 쌩깠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한 건 아니죠. 답변을 안 할 뿐이지. 그냥 주구장창 검토하고 있는 거죠. 영원히 검토하려고 했는데 소송이 들어와 버렸네.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이제 두산은 이제 너무 이제 주중에서 청구가 올해 안에는 이제 이렇게 흘러가다가 국현이 형이 참 마음 먹고 탁 해서 찍은 거라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대놓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 왜 소액주주 연대는 소액주주 분들은 경영권을 할 수가 없죠. 경영권을 가져갈 수 없고요. 가지고 가는 거 비슷하게는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작은 코스닥 같은 경우 그 소송하는 소액주주 연대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이사회까지 진입을 시켜줬어요. 진입도 시켜주고 하자는 뭐 신사업도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고 결국은 돈이기 때문에 자기가 투자한 그 주식이 손실 본 거를 회사에 돈을 빼면서 급여나 이런 걸로 다 받아가서 해먹고 신사업 한다고도 다 해먹고 좀 그런 경험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선 소액주주연대가 가져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게 가져갈 정도면 그 사람들은 소액주주연대가 아니에요. 그냥 어, 업자죠. 업자분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아름다운 교과서에서 사시는 분들이라서 경영권을 넘긴다고 해서 소액주주가 해가지고 경영권을 넘기는 사람이 이 사람들한테 소액주주 모인 뭐 100명, 400명, 500명 이 사람들한테 프리미엄을 다 각각 골고루 분배 이건 말도 안 되는 음, 아주 참 그 저희 해리포터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 페이지에 그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나와 있는 거 봐주시겠어요? 이거 보시게 되면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무차익 거래, 아비트레이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지금 두산 바켓스를 사서 주식 매수 청구에 참여를 하게 되면 25%의 위험이 없는 무위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대신에 이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금강 원장이 니네 절대 쉽게 니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된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걸 사서 주식 매수 청구가 진행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용자가 있냐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예전에 저는 이제 SM 2년 전이었나요? SM이 이제 카카오하고 싸울 때 그때 사서 그 장외로 매각한 그런 경험이 있긴 한데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한 도중에 워낙에 이슈도 많고 주가 빠지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폭도 크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실 분들은 요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만약에 무리스크로, 리스크 없이 아비트러지로 이제 들어갔다가, 합병 철회하면 어떻게 됩니까? 헐출하면 끝입니다. 그냥 주식 매수 그냥, 청구 안 그냥,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합병 같은 경우는 20% 초과가 되면은, 이제 주식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 금액이 과다하게 청구가 되면은, 아, 합병을 철회하잖아요. 이거 살 수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살 수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철회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남는 거는 그냥 주식만 남는 거 아닌가요? 예, 그,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맞죠, 겁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합병 철회를 내가 이제 지금 현재 4만 원에 사서 5만 원에 주식 매수 청구 신청을 했는데, 이게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이 세 회사 중에 하나라도 이제 너무 많이 몰려서 합병이 다 나가게 됐어. 그러면 이게 5만 원에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식을 갖고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 그때 맞습니다. 그 예, 다음에 주가가 이제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그쵸?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한가 캡은 씌워져 있는 거고, 상한가 캡.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수익의 25%는 상한가 캡은 씌워져 있는 거고, 밑으로 떨어지는 폭락에 대한 리미트는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이제 생각을 좀 하시고, 왜냐면 제가 이제 전에 그 전제를 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얘들은 합병을 못 할 것이다. 이거를 합병을 못 한다라는 거는 주식 매수를 사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금감은 승인도 안 나고 하기 때문에 사주지 못할 것이다. 승인이 떨어져야 이제 걷어들이면서 하는 거라서 사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괜히 그러면 그 시장 그 여론만 더 안 좋아져서 주가가 오를
모멘텀만 없어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주식 매수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 무조건 이제 뭐 25%의 안전마진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이 상한가 캡이고요. 하한가는 이제 밑으로 하방은 이제 리미트가 없습니다. 예. 예, 다음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기업 지배구조 개편이 하도 많아서 이번에는 이제 두산 외에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SK 이노베이션하고 SK ENS가 합병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결권 그 기관들이 여러 가지 의견 내놓는데 ISS, 그레스 루이스, 한국 ESG 연구소에서 찬성을 했고 서스틴 베스트는 이제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이 보통은 그레스 루이스나 ISS 이야기를 듣는데 이번엔 특이하게도 찬성을 하는 게 아니고 반대를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주주 가치의 훼손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반대를 했고 국민연금은 SK이노베이션의 지분을 6%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2대 주주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왜 반대를 했을까? 진짜 주주 가치 훼손 우려가 클까?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게 SK이노베이션의 지분 구조인데요. SK가 34%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관계 포함하면 36%인데, 저 중에 노소영 씨 8,300주만 SK하고는 반대쪽으로 의견권 던질 거고요. 나머지는 다 SK 측이라 보게 되면 대충 36%가 이제 SK 회사, SK 쪽의 의견을 듣기 때문에 저렇게 되면 회사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간다라고 봐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사람의 심리하고도 영향이 있는데 9회 말 야구로 치면 9회 말 투아웃에 한점 차이고 말루다. 그럼 투 스트라이크 볼 카운트는 투 스트라이크고 그러면 이제 바깥쪽에 공이 요만큼 걸쳤다고 치고요. 그러면 심판이 이 공을 스트라이크로 잡아줄 거냐? 보통은 안 잡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판단이 자신이 행동이 경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판들은 그 영향을 주는 걸 굉장히 꺼려하게 되고요. 본능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판단을 유보한다라고 심리학자들이 내놓은 그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의사결정이 기업의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걸 굉장히 꺼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분구조 보셨지만 국민연금이 반대를 하건 찬성을 하건 상관없이 진행될 것 같으니 이런 경우에는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라고 명분도 얻을 수 있고 회사 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 쪽에도 뭐 큰 영향이 없는 그런 명분과 실리를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 내용이 이게 지금 이제 얘들이 이제 이 기관들은 이게 제3의 기관들 입장에서 이슈에 대해서 주주들한테 이제 공고를 하잖아요. 기업 가치 평가가 공정하기 때문에 기존 타 주주들에게 찬성을 공고한다. 보통 이제 여기서 말하는 주주들은 이제 뭐 개인들도 있겠지만 기관 주주들을 대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뭐 이렇게 의결권을 하기 위해서 뭐 위원회도 열고 위원회 안에서 이제 뭐 이런 ISS나 글래스로이스 같은 데서 이제 의견도 좀 받아보고 그걸 가지고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걸 결정한 거 운용사들한테 이제 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서스틴 베스트는 왜 반대를 했을까요? 얘는 좀 기본적으로 얘들한테 보통 이런 거 하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의결권 달라고 이제 얘들한테 의견서를 주기 위해서 돈을 주잖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500만 원. 제일 작은 건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이 크니까 이제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 군데만 의뢰를 했나? 그런 거 같네요. 그런 것 같고 같은 내용에 대해서 한국 ESG 주주가치 훼손 사항을 발견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국민연금은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걸 훼손
우려가 크다. 어, 이, 한국 ESG가 발견 못한 건 국민연금이 발견했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네요. 예, 하여튼 그 서스틴베스트 중장기적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된다. 뭐 이런 거고 기업 가치의 평가에 긍정적이다. ISS는 뭐 좀 둘 중에 뭐가 맞고 틀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다 돈 받고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국민연금도 당연히 이제 이게 제일 그거 같죠. 이게 의결권과 무난하게 통과될 것 같으면 반대하고 그래야 이제 나중에 다 국민연금의 그 의결권은 무조건 찬성, 기업에 무조건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표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뭐 가끔 반대도 하고 막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아니 반대를 던질 때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반대 던져도 당연히 회사 뭐 경영하는데 뭐 영향을 안 미치는 걸 안 미치는 상황 하에서 그렇게 되니까 하는 것 같다. 이거 국민연금이 똑똑하시니까 아름답습니다. 이게 이제 국정감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이 국회에 서류 제출을 하는데 거기에 안건별로 찬성 반대한 내용을 제출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질의도 하고 왜 그랬냐 뭐 질의하고 한 번씩은 이제 혼낸다 그러나요? 이렇게 탓하기도 하고 이러던데 그럴 때 저렇게 우리는 찬성한 게 아니다. 이렇게 반대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표본이기 때문에 주로 제 눈에 그렇게 보였습니다. 국민연금 네. 의결권하고 무관하게 통과될 것 같으면 다 반대를 하고, 국민연금 때문에 뭔가 찬성 반대, 그러니까 통과되고 통과 안 되고를 결정되는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아요. 주주총회 전날까지도 회의를 하고 의견 발표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국민연금은 굉장히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호전 시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호전 시럽이라는 회사는 우선 옷을 만드는 옷을 임가공하는 그런 회사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도 또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소집해달라고 그 서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따로 가지고 온 건데 본 청구인 연합은 호전시랩의 주주이며 8.8%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또 생기죠. 과연 이제 8.8%를 진짜 들고 있냐? 아니면 또 액트나 뭐 어디 이런 데 모여있는 주식이 8.8%냐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주총 소집을 청구를 합니다. 예, 청구할 수는 있죠. 청구를 하고 나면 이제 서면으로 청구를 하게 되면 회사는 이거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거부하게 되면 또 이제 주총 그 법원 가가지고 총 열어달라고 이제 소송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이게 좀 황당한데 주총 소지 목적을 보시게 되면 자사주 매입과 소각 제한 이거는 이사회 안건인데 뭐 요즘에는 워낙 그 이런 요구가 많다 보니까 주총에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배당금 징해 이것 또한 이사회 영역이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사회 영역이고 세 번째가 문제인데 대표이사 급여 삭감 가능한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주총 소집에 대해서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제한하는데, 회사에 현금성 자산이 뭐 680억 정도 있다. 그리고 회사의 시가총액이 676억이니까, 현금성 자산과 시가총액이 거의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자사주 5%를 소각해달라라고 하는 거고, 저거는 이제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이렇게 외부에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배당금 증액은 배당 가능 이익이 한 1,000억 있는데 왜 배당을 안 해주냐라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게 제일 큰 문제 같은데 대표이사의 급여를 14.7억 가져갔다 작년에. 근데 평가급이 상여금이 9억이었다. 깎아야 되겠다. 근데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 안 나와 있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회사에 이제 협박을 하죠. 즉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외부 감사인 선임, 금융감독원 고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강경 대응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청구인 연합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금감원의 고발. 요거는 뭐 아무나
믿어 놓으면 음, 되니까요. 그리고 언론 보도 이거야 뭐 그냥 하면 되는 거고요. 뭐 그 정도 할 수 있겠네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호전시랩의 재무제표인데 이번 반기 말 기준으로 현금이 실제로 시가총액 비슷하게 있습니다. 한 700억 정도 이렇게 시가총액이 그 현금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주가인데 상장할 당시가 최고가였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상장 당시에 25,000원, 지금보다 한 4배 정도 비쌌으니까 상장 당시에 총 2,500원 정도 됐었겠네요. 그리고 PER은 5.3배, PBR은 0.3배. 근데 이런 회사들 지금 시장에 널려 있습니다. PBR 0.5 미만 진짜 많고요. 그 지주사 이런 데들은 0.2, 0.1도 수두룩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게 제 생각인데 그 회사한테 이야기를 할 때도 뭔가 좀 가능한 걸 이야기를 해야 회사 들어주는데 저렇게 대표이사, 그러니까 근거 없이 대표이사의 급여를 깎아라. 저렇게 하면 회사 입장에서도 반응을 잘 안 하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낮은 주가는 이런 상황까지 모두 포함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릴 거고 상대방을 바꿔서 주가 상승을 노리는 거는 이제 글로벌 벌처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는 일인데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재밌는 거는 요즘에 어 일반 투자자분들이 공부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회사들에 대해서 주주 행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거 호전시로, 이게 아직 소송이 들어온 건 아닌 거죠? 이게 그냥 아까 지금 잠깐 공시를 봤는데, 소송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이게 그냥 뭐 편지만, 편지만, 러브레터를 받았구나. 이제 발송일이 23일이니까. 주주총회에서는 뭐 제한이 없으니까 주주총회는 뭐 어떤 거든 다 이제 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는 거죠.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제한의 건. 이게 통상은 이전에 요런 것들을 요거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자사주 매입 소각, 배당금의 증여, 대표이사의 급여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거라서 근데 뭐 이사회 자체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이제 위임받은 집합체니까 요거를 뭐 직접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좀 목적이 부순하죠. 그리고 이거 좀 자세히 아직 이분들도 뭐 대충 본 것 같긴 한데 저도 물론 대충 봤습니다. 근데 현금성 자산이 한 600, 한 80억 정도 있고 시총이 너무 낮다. 현금성 자산 정도의 시총밖에 안 된다. 근데 잠깐 공시를 보면 연대보증을 많이 썼더라고요. 은행에다가 100억씩 뭐 120억, 130억. 이게 지금 아마 현금성이라고 해도 그 해외 자회사들의 대출에 대한 그 예금 담보가 많이 걸려 있어가지고 빼서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빼서 쓸 수도 없을 것 같고 이 자사주를 소각해야 된다. 이건 이제 보는 사람마다 좀 이제 관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사주 매입은 오케이. 이거는 이제 좀 바로바로 시장에서 걷어들여야 되니까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각까지 어차피 소각은 뭐 갖고 있으면 의결권에서 제외되고 하는 거고 또 그 소각해야 진짜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다면 아니 소각이 돈이 필요하면 자사주 그냥 갖다 팔고 회사에 돈 유입하면 되는 건데 이거 굳이 없앨 필요가 있나? 없애면 자사주가 없으면 유상증자를 해야 돼요. 그럼 또 시간도 걸리고 적시적소에 이게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냥 저는 좀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매입은 너무너무 좋은데 자사주 소각은 그냥 뭐 단발성 이벤트 그냥 호재 기사 하나 한 줄 정도의 의미밖에 없지 않나. 그 다음에 실제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는 카드를 하나 버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배당금 증액. 배당금은 이게 1,120억 원이 확보하고 현금도 한 670억이니까 이러면 버크셔 세계 뭐 버크셔 해더웨이 같은 경우는 배당을 안 하거든요. 배당을 안 해요. 뭐 그게하고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이거는 좀 시총에 비해서 뭐 주주익을 행동을 실행하고 있지 않다. 아,
그거는 좀 보는 사람 관점에 좀 차이 있는데, 그리고 현금 같은 경우는 유동 가능 현금이 제가 봤을 때도 여기서 좀 그래도 몇백억 원 현금이 있을 것 같아요. 쓸 수 있는. 근데 주 사업을 하는데도 써야 되는 게 있고, 회사에 이제 여유 자금이나 투자 자금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건데, 그런 것들을 이걸 설립해가지고 상장시키고 계속 크게 만들려고 하는 이사회도 분명히 생각할 텐데, 그걸 떠나서 무조건 숫자가 이러니까 좀 해라. 요건 좀 뭐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대표이사 급여 삭감. 아, 참 이러면 누가 사업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요 회사 사장이면 회사 그냥 팔아버리죠.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상장 폐지시켜버리죠.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냥 현금 이렇게 많은데 현금이 이렇게 많은데 죄송합니다 하면서 감사 의견 안 받아버리죠. 그냥 감사 의견 안 받아버리죠. 그냥 그러면 뭐 자동적으로 아유 열심히 했는데 의견이 안 나와가지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하면 많은 건데 뭐. 그런 부분에서 적당한 선에서 뭐 9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여금을 지급해서 뭐 같다. 너무 많다. 얘기는 할 수 있죠. 얘기는 할 수 있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외부 감사인 선임할 때 선임위원회 했을 때는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뭐 7명 뭐 소집을 하는데 5명 뭐 외부 전문가 뭐 선임하는데 그 이외에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 제외한 개인 최다 주주도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 뭐 그 참석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특수관계자 제외한 제2 그 차석으로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개인도 감사인 선임위원회에 무조건 참석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면 조금 더 강력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러네요. 요즘 하여튼 요즘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좀 건전해지고 주주들도 조금 더 많이 성숙화되고 이제 뭐 지식이 늘어나면서 이제 자본시장이 좀 나아지고 있는 진통의 과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게 분명히 자본시장이 발전하고 있는 과정은 맞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너무 노이즈가 많다. 사전에 좀 이제 저런 거 잘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하면 주주총회 사안이 전부 다 아니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걸 갖다 계속 요구를 하게 되면 회사는 점점 더 이렇게 주주들하고 이야기를 안 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 감사인 선임할 때 외부 감사인 선임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개인 주주 중에서 일반 개인 주주 중에서 주식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사람 한 명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표가 한 표밖에 없으니까 들어가더라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로 소각한다고 해서 주가가 막 갑자기 엄청나게 오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소각을 한다고 치면 뭐 10%, 20% 하는 게 아니고 뭐 1, 2% 하기 때문에 10%, 20% 가지고 있는 회사도 없고요. 그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 없고요. 뭐가 됐건 회사의 주가는 회사가 돈을 잘 벌어야 올라간다. 라는 그런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조합이 최대 주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에 대해서 우리 허 부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최대주주 명목회사 이제 조합. 보통은 최대주주가 법인 또는 이제 개인인데요. 이제 주인이 한번 바뀔 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업자들이죠. 이렇게 전문 업자들이 이제 조합들을 만듭니다. 이 조합은 민법상 조합이에요. 민법상 조합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민법상 아닌 조합도 있습니다. 아닌 조합도 이제 뭐 조특법상 조합이라든지 하여튼 그 벤처 캐피탈 관련된 조합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있고요. 근데 보통 요런 데서 이제 상장사에서 나타나는 조합들은 다 민법상 조합이에요. 민법상 조합이라는 건 그냥 개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서로. 뭐,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이제 주택조합, 연합 이런 것처럼 이게 만드는 건데 민법상 조합은 더 쉽죠. 그냥 사람 모여가지고 돈 걷어서 그냥 세무서에다가 조합 명부하고 규정 만들어가지고
등기를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예전부터 많이 M&A 할 때 많이 썼습니다. 업자들이 이제 이런 조합들을 만들고 또 공시를 할 때 이제 자기도 안 나타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많이 썼고 요즘은 그래서 지분 공시할 때도 이제 조합 명부까지 다 공시를 할 수 있게끔 제출했어요. 근데 공시에서도 이제 조합으로 최대주주가 되면 뭐 실제 민법상 조합뿐만 아니라 민법상 조합도 조합으로 보고 이제 3억 미만 주식회사이어도 3억 미만의 주식회사 매출액 직전 연도 매출액 3억 미만의 주식회사는 조합과 동일하게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조건이 있고 조합들은 또 조합 안에서 회사를 조합이 먹었어. 최대 주주가 됐어. 그럼 그 조합 안에서 최대 주주를 바꿀 수 있잖아요. 회사를 사고 파는 거는 당연히 최대 주주 변경 공시를 하면 되는데 이걸 한 번 더 우회해서 최대 주주가 조합인 거야. 최대 주주가 법인인 거야. 그럼 그 법인이거나 조합 안에 최대 주주가 변경되는 것도 이렇게 공시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명목회사 또는 조합, 명목회사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직전주주 3억 미만의 회사, 주식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페이퍼만 주식회사지 실제는 조합하고 똑같다. 그런 회사들 안에서의 최대 주주 변경을 했을 경우 이렇게 공시를 하게 됩니다. 거의 이런 조합은 PF나 뭐 이런 거 똑같습니다. 그냥 좀 구조조정을 하고 회사는 이제 좀 신사업을 도입한 다음에 좀 뻥튀기를 해서 회사를 좀 이쁘게 잘 보여가지고 테마를 잘 타면 이제 매각하는 거고 안 되면 이제 돈 좀 빼가는 거죠. 돈이 없는 회사는 시비 같은 거 막 발행해가지고 주가를 좀 뭐 신사업 산다 그 돈 갖고 어차피 내 회사 다시 팔아가지고 돈 빼고 그 다음에 그걸 막 주가를 올리면 다시 시비를 전환해가지고 시장에도 던지고 그리고 이제 회사는 이제 좀 망가지고 의견 못 받고 이렇게 이제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조합은 조합 안에서 이제 다 조합 명부들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거래소도 이런 거래소나 금감원도 알기 때문에 이런 공시들도 계속 늘어나는 거. 요 회사는 뭐 보시면 뭐 공시만 쳐도 되는 거예요. 세안 1호 조합 뭐 치기만 해도 되니까 캐리라는 회사입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튜버의 캐리, 그 캐리가 아니고요. 요건 웰링스라는 이제 변압기 이런 만드는 회사인데요. 전형적으로 이제 껍데기 쉘로 많이 썼던 회사입니다. 이거 딱 보기에도 그냥 쉘로 썼고요. 뭐 다른 회사들, 다른 상장사들도 많이 이게 찝적거렸던 그런 회사고, 지금 여기 나온 공시들은 뭐냐면, 드림 투자 조합이라는 게 이제 캐리의 최대 주주이고, 이 최대 주주 안에서 원래는 이 드림 투자 조합의 이용기 씨라는 사람이 그 출자 좌수, 조합이니까 좌수가 높았는데, 세안 1호 조합이 이 조합 안에 출자자도 이렇게 조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제 그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조합들을 계속 만드는 거죠. 이 이용기 씨에서 이제 세안 1호 조합으로 최대 주주의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 최대 주주의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라는 공시입니다. 예,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죠. 예. 저는 이런 공시가 있는 줄도 처음 알았고요. 보통은 이제 정상적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최대 주주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투자하실 때 한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은